삼국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구려 백제 중앙집권 국가 발전 말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앙집권 국가 발전 과정하고 그리고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오늘은 이 백제 개로왕 이후의 왕들과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 발전 과정 전성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고구려, 우리 좀 아쉽게도 우리가 칠판이 조금 미니미하다 보니까 한바닥이 좀 잘 정리가 안 되죠. 그죠? 고구려 왕들 간단하게 보자면 주몽, 그죠? 동명왕 주몽, 그 다음이 그 아들 유리왕, 그 다음이 중요한 왕이 태조왕이 나왔었고요. 태조왕. 판서 다 이제 필기 다 하고 오셨죠? 그죠? 태조왕 다음에 고국천왕.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어요. 그죠? 고국천왕. 고국천왕 뒤에 전쟁에 미쳤던 미천왕. 그 다음 고국원왕. 원망하면 죽었어요. 고국원왕. 고국원왕 다음에 이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소수림왕이 등장합니다. 소수림왕. 소수림왕의 중앙집권국가 완성. 그 뒤에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렇게 이어졌었죠. 그죠? 장수왕. 이렇게 9명의 고구려 왕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백제의 경우에는 주몽의 아들 온조.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문화 파트에서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는 돌무지 무덤, 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온조, 그 다음 등장하는 이제 고이왕. 그 다음 4세기에 등장하는 근초고왕. 이 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초고왕. 백제의 뿌리가 됐던 왕이죠. 부자상속을 했고 만 전체를 병합하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쵸? 그 다음 불교를 수용했던 침류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침류왕. 불교 수용. 나무 아미타 다 이러고 있었죠. 침류왕. 그 다음 계로왕으로 들어가면서 계로왕. 지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요. 계로왕이 장수왕에 의해 괴로워하며 죽었다.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 박하사탐TV 현재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사를 먼저 쭉 설명을 드린 뒤에 업적이라던가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밌는 일화 등은 좀 따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야기식으로 들려드리고 있죠. 계로왕의 이야기, 바둑사건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고 광개토대왕의 일화는 뭐 드라마도 나온 적이 있죠. 태왕사신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왕권 강화의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는 다음에 제가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백제로 와서요. 백제 온조가 위례성의 나라를 세웠었어요. 위례성. 다른 말로 한성백제라고도 했죠. 한성백제. 그런데 고이왕 때 위례성이 함락당합니다. 위례성 함락. 수도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문주왕 때 수도를 옮겨야 돼요. 그죠? 문주왕 때 위례성이 함락당했기 때문에 충청도로 내려오면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웅진. 자, 여러분 장수왕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웅진은 어떤 곳일까요? 방어가 용이하고 좀 험준한 지형이 되겠죠. 방어가 잘 되는 웅진천도. 이 웅진은 지금의 어디냐면요. 이 지금의 공주시가 되겠어요. 공주시. 공주. 충청남도 공주가 되겠습니다. 문주왕 때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고구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라하고 손을 잡습니다. 신라, 백제,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나제 동맹. 고구려의 압박을 피하고자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나온 동성왕 때 자, 문중진 이런 식으로 좀 이 단어 붙여서 보시면 쉽습니다. 문중진, 괴로워하며 죽은 괴로왕, 문중진. 동성왕 때는 이 나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신라 귀족과 그리고 신라 귀족 딸과 백제 왕이 결혼을 합니다. 혼인 동맹으로 더 동맹을 공고히 하게 되죠. 혼인 동맹. 여러분, 일본이라던가 미국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 성으로 바뀌고 똑같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일본하고 이 미국의 특징인데요. 결혼해서 성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성이 똑같아졌네요. 동성왕.
결혼을 해서 성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또 쉬운 키워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중요한 게 무령왕이 등장을 해요. 무령왕. 너무너무 이제 부정적인 강조하니까 정말 중요한 왕이 되겠어요. 별 2개 시작합니다. 무령왕. 무령왕의 엄마가 무령왕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계로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공격의 압박에 피하기 위해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고, 당시 근초고왕 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무령왕은 일본에서 태어나게 돼요. 어디에서? 일본에서 태어납니다. 이 무령왕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있죠.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면서 바다 건너 백제를 바라보며 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엉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왕이 되면 백제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제가 제일 잘 나갔던 시기, 근초고왕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근초고왕이 했던 게 뭘까요? 요서, 산둥, 규슈, 해상무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무령왕은 그런 생각을 하며 일본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백제로 들어와서 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권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지금 막 신라 막 귀족들이랑 결혼하고 왕권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왕권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부터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핏줄을 백제 22군데 지역에 보내서 지방관을 감시하고 관리들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한 22담로를 파견합니다. 22담로. 이게 뭐라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2개 지역에 자신의 핏줄을 보내서 감시를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22담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근초고왕처럼 백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중국, 일본과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가장 또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은요. 중국식 벽돌무덤이에요. 중국식 벽돌무덤. 중국 양나라에서 와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는 일본산 소나무로 만든 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중국과 일본, 한국까지 3국 합작 작품이 무령왕릉이구나.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구나. 요거 하나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근초고왕처럼 백제를 발전시키고 싶었었던 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2담으로 키워드 드릴게요. 자, 무령왕의 요 령자 잠깐 좀 지켜보실까요? 령을 갖고 와볼까요? 여기에 22가 써 있어요. 무령왕. 여기 22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깨알 팁이 되겠습니다. 22담로가 또 잘 나오다 보니까요. 무령왕의 요거 잡아서 22담로 요거 하나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소수림왕 때 체제가 정비돼서 폭발하지 않았나요? 무령왕 때 체제가 또다시 정비가 되니까 또 한 번 백제가 폭발합니다. 성왕으로 이어지게 돼요. 성왕. 이 성왕은 웅진이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좀 넓은 곳으로 옮겨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 중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를 위례를 벗어나서, 아니 웅진을 벗어나서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사비천도. 사비는 지금의 부여가 되겠어요. 부여.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부여군 있죠, 부여군.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부여군이에요. 뭐 과거 부여국으로의 그 부여가 아닙니다. 부여군으로 옮기게 되고,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성왕은 사비로 천도했다. 시옷시옷으로.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무령왕은 22담로, 지방 22개 지역에 핏줄을 보내서 왕권을 강화했다면 성왕 때는 22부를 마련해요. 행정제도입니다. 행정제도 22부를 마련했다라는 거.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함정으로 출제를 자주 하고 있어요. 22부 마련.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22부 마련.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자, 지금 보시면 이 나제 동맹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신라하고 백제 동맹이 진행 중이죠. 이게 성왕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나제 동맹을 활용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한강 유역을 일시 확보를 해요. 한강 유역 일시 확보. 아유, 성왕 때 잘 나갔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일시 확보? 왜 일시지? 순간 왜 일시일까요?
이 일시인 이유는 to be continue. 신라와 함께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역사가 참 영화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있고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왜 일시와 보일까요? 자, 그러면 신라 정리로 한번 가볼까요? 신라. 자, 신라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박혁거세. 자,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지만 여기는 이제 진안의 소국으로 시작을 했죠. 진안의 소국.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로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왕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처음에는 박씨가 세웠으나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돼요. 박석김,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나라 이름도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에요. 사로소, 사로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냥 구석탱이에 박혀가지고 수도는 어딥니까? 금성. 쇠로 만든 울타리란 뜻입니다. 쇠울. 서울의 어원을 이것으로 보기도 해요. 쇠금자의 울타리성. 쇠울, 서울 이렇게. 신라 천년 수도죠. 지금의 경주입니다. 경주 지역의 자리를 잡아서 신라, 경주. 천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경주는 삽질 한번 하면 유물이 쏟아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라 천년 수도 경주. 박혁거세 때부터 이 경주에서 이 나라가 운영이 되죠. 자, 그 얘기인즉슨 지도를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바뀌어서 여기 그냥 구석탱이, 즉 중국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발전이 가장 더디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세기까지 그냥 비웅비웅 군장국가에서 그냥 머물고 있죠. 그래서 군장 명칭이 처음에는 이제 거서관, 그 다음이 차차웅, 그 다음이 이사금, 그 다음 마립간 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죠? 군장 명칭이 되겠어요. 자, 이 거서관은 족장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족장. 군장국가니까 족장의 호칭. 왜? 옥저 동해가 읍군 삼로. 그죠? 사만의 경우 신지 읍차가 있었다면 사로소의 군장 명칭은 거서관으로 시작을 하고요. 차차웅은 제사장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제정일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치를 하니까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금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계승했다. 연장자, 계승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립간 때 대족장이라는 호칭, 마립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박혁거세, 그냥 구석탱이에 박혀서 그냥 쭉 진행이 되는구나. 요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요 마립간을 썼던 시기에 뇌물마립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뇌물마립간. 자, 여기다가 이사금 다음에 마립간 다시 쓸게요. 요 아래다 이렇게 마립간. 이게 뭐라고요? 대족장이란 뜻이에요. 마립간의, 뇌물마립간의 특징을 좀 정리해드려야 되니까 좀 옆으로 살짝 옮겨놨고요. 아, 거참, 엄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야, 거참, 엄마! 이렇게 이 신라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바뀔 때에도 계속 경주,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신라는 경주에 있다라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의 경우에는 수도 변천이 잠깐 있었죠. 뇌물마립간 잠깐 멈춰놓고 고구려 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이 시작한 데가 주몽이 졸본이었습니다. 졸본. 그 다음이 국내성이었고요. 국내성. 그리고 장수왕 때 평양천도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쫄본, 주몽, 그죠? 주몽, 졸본, 유리의 국내성, 장수왕의 평양성이었고, 백제는 위례성, 그 다음 웅진, 그 다음 사비, 이 순서로 들어가고, 수도 변천과 관련해서 문제 출제를 종종 합니다. 정확히 잡고 계셔야 돼요. 온조의 위례, 온조 위례, 그죠? 문중진, 성왕사비, 위웅사 순으로 바뀝니다. 위웅사.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신라는 계속해서 어디다? 금성. 지금의 경주, 금성. 자, 거참인마에서 대족장의 마립간을 쓰게 된 뇌물마립간. 이때 드디어 김씨 왕위 세습이 시작이 돼요. 와, 다른 나라들은 뭐 벌써 지금 중앙집권국가 완성되고 전성기 맞이하고 중앙집권국가 완성됐던 이 시기, 이때 드디어 국가의 체제가 조금씩 잡히는 거죠.
신라는 이 뼈다귀의 품격이라는 골품제의 특수성이 있어서 부자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김씨왕이세습, 이거를 이제 부자상속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물마립간 때 김씨왕이세습을 단행했고, 이때 체제를 이제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지도 다시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신라입니다. 사로도 사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안인데, 변안은 가야 연맹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가야는 이제 6개의 연맹 국가입니다. 6개의 가야.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무너진 첫 번째 이유. 이제 여기서 간단히 가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백제하고 신라 가운데 낑겨 있어서 특히 근초고왕의 압박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독자적인 소국으로 운영되는 이유, 강대국 사이에 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가야에, 여기 이제 경상남도 지역 아닙니까? 굉장히 먹거리가 풍부해요. 힘을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특산물도 풍부하고 먹거리가 풍부하다 보니 독자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기가야는 왜 여러분 김해평에 알고 계시죠? 낙동강 하류에 있는 이 김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에는 금관가야, 어디 있다? 김해에 있었던 지역에 김해. 굉장히 철이 많았고 일본에다가 철을 수출하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뇌물마립간 때 이 외놈들하고 이 금관가야 가야연맹하고 계속 신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뇌물마립간 입장에서 혼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없나 하고 위를 딱 보니까 여기 광개토대왕이 있는 거죠. 우리 형님이 영락대왕 얼마나 잘 나갔어요. 만주벌판 달리고 계시는 우리 광개토대왕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뇌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맨입으로 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에게 줄 뇌물을 준비합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쉽게 외우시라고 키워드. 뇌물을 딱 준비해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광개토대왕이 뇌물 받고 어떻게 하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직접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내려와서 왜구를 격퇴해주고 이 가야연맹 금관가야를 타격을 하게 돼요. 누가? 광개토대왕이.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의 연결고리가 되겠지요. 이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이 신라수도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이 있어요. 옆에 짠 사진 나왔죠? 호우명 그릇. 최 피디님 지난번에 제가 짠이라던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3초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타이밍 맞춰서 짠했을 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자, 호우명 그릇. 자, 옆에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릇이에요. 그릇. 밥그릇이죠. 밥그릇인지 제사용품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고구려인들이 썼던 그릇이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수건 생각해보면 수건 밑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누구 돌잔치, 누구 회갑잔치 기념, 이렇게 수건 기념 수건 있지 않습니까? 수건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써 있으면 안 돼요. 어서 오십시오 써 있으면 사우나에서 챙겨온 겁니다. 그러면 써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기념 수건처럼 기념 그릇이에요. 이 바닥을 보면은 글이 막 써 있어요. 광개토대왕 뭐뭐뭐 기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라 이 호우총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할 때 총을 붙여주거든요.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이라고 해서 호우명 그릇이라 하고, 이 그릇을 통해 광개토대왕과 뇌물마립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광개토대왕 릉비, 우리 장수왕이 만들었던 광개토대왕 릉비에도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정리가 되어 있고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게 이 내용이 비석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광개토대왕과의 관계가 있었구나.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간접 지배, 즉 간섭을 받으면서 다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전기금관가야가 김해에 있었던 전기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한테 한 대 두들겨 맞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후기금관가야는, 후기는 제가 애매하네요. 여기다 쓸까요? 후기금관가야는 광개토대왕 이후 대가야로 넘어가게 돼요. 대가야는 내륙지역, 대구 옆에 고령이라고 있거든요. 고령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금관가야가 먼저 희마리를 잃어버리고
시름시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누가 먼저 멸망할까요? 금관가야가 먼저 무너지겠네요. 그죠? 전기 후기 대가야가 바뀌는 이유 뭐다? 광개토대왕의 공격이 있었구나.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물마립간 때 체제를 좀 정비한 신라는 드디어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런닝맨의 코큰 아저씨 누구죠? 지석진 씨 있죠? 지석진 씨 동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법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법진 가볼까요? 지석진 씨 동생 지법진. 지중왕, 법풍왕, 조금 아래다 쓸게요. 조금 아래. 이 앙칸칸 아래다가 지중왕, 법풍왕, 다음 진흥왕. 뭔가 어디서 느낌 오신 분 계시죠? 제가 여기 쓴 이유가 있겠죠. 진흥왕.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지석진 동생 지법진, 신라 트리오. 굉장히 중요한 별 2개, 3개까지. 이 3명의 왕에서 문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먼저 지증 마립간이 아니라 왕이네요. 그죠? 드디어 왕의 호칭을 쓰고 있군요. 그리고 나라 이름 신라 호칭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왕의 호칭과 신라 호칭을 지정했네요. 호칭을 지정한 지증왕. 요렇게 또 잡을 수 있겠네요. 호칭 지정 지증왕. 사로소 사로국이 아니라 항상 새로울 신의 망라할 나자인데 항상 새롭게 왕의 업덕이 사방에 망라한다. 왕의 업덕이 전국에 퍼진다라는 뜻의 지증왕, 신라 호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하게 돼요. 우산국.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울릉도가 신라 영토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 요거 좀 중요하죠. 누구 보냈죠?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소로 농사를 짓는 요게 종종 선사시대 1번에 오답으로 종종 나오는데 우경, 소로 밭을 가는 우경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증왕. 여러분 이거 뭐죠? 지우개잖아요. 지우개. 지우개 키워드가 있어요. 지우개. 과거에는 제가 최지우 씨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최지우 씨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우개로 바꿀게요. 지중왕 우산국, 지중왕 우경장려. 요 키워드로 지중왕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풍왕이 등장해요. 법! 이름에 여러분 법이 써있네요. 법. 법이 뭐였어요? 율령반포잖아요. 율령반포. 그 다음에 법풍왕은 비읍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비읍. 법풍왕의 비읍. 비읍을 가지고 와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종교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불교 수용. 자, 불교. 고구려 소수림왕 중국 전진으로부터 들어왔고 백제 침류왕. 이 침류왕은 중국 전진에서 동진에서 들어옵니다. 갑자기 왜 머리가 새하얘졌죠? 전진 동진입니다. 근데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이 당시에 2차 돈의 순교가 있었어요. 날 죽여라. 부처님의 이 은혜와 이 부처님의 이 힘을 보여줄 수 있다. 흰피가 쫙 솟구치지 않았습니까? 2차돈 순교. 이 2차돈 순교비는 경주 박물관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수용이 있고요. 왕권을 강화하면서 병부를 설치하게 돼요. 병부. 병부라는 것은 국방부를 뜻합니다. 왕이 이제 군대를 통솔한다라는 거. 자, 그럼 비읍이 여기 2개 있잖아요. 그죠? 불교 수용, 병부 설치, 법풍왕의 비읍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2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이때 관리의 등급과 골품제를 정비하게 돼요. 골품제,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 골품제는 제가 통일신라 특징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골품제 정비를 했고 연호를 만들었습니다. 연호. 와우, 중국과 대단하네요. 연호까지 만들 정도로 신라가 크게 성장함을 알 수가 있죠. 연호는 건원입니다. 건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법풍왕의 연호는 건원, 율령반포, 불교수용, 병부설치, 골품제, 정비. 그 다음에 관리의 등급을 율령반포 하면 항상 관리 여러분 같이 묶으시면 좋죠. 그죠? 자,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고이왕 때 고이왕의 고안등제 몇 등급이었나요? 16관등제. 저 침유왕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됐습니다. 고이왕이 혼자 하면서 혼자 웃겨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 이게 좀 힘드니까 왕이 너무 많고 힘드시죠 이 부분이. 좀 쉬엄쉬엄 저처럼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웃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고려왕이 16관등제가 있고 버풍왕의 관등제는 17관등제예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써볼게요. 17관등제. 아우, 저도 넓은 칠판에서 좋은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좁아가지고 지금 뒤에 좀 엉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가요. 가야 중에 여러분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에 공격받고 약해졌죠. 그죠? 이때 금관가야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능급 고급이나 공무원 한국사는 각각 하나 다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한 개 가지고 문제 출제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버풍왕 별 3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법 진 가볼까요? 자, 진흥왕은 성왕하고 동맹관계였어요.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손잡고 한강유역을 같이 확보했는데 진흥왕이 큰일 날 뻔했네요. 진흥왕이 뒤에 이 수식어는 좀 빼고요.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제가 진흥왕한테 나중에 혼날 뻔했네요.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성왕을 죽여요. 관산성 전투에서 어디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진흥왕이 확보해버려요. 영토를 가장 넓히면서 전성기에 들어가게 되고 각종 순수비, 순수라는 것은 왕이 직접 방문해서 만든 비석이란 뜻입니다. 순행에 올라서 만들었다. 진흥왕 순수비. 전국 각지에 순수비를 만들면서 넓어진 영토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 그 다음 장수왕의 비석. 장수왕과 진흥왕만 비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이 시기에 신라하면 화랑도잖아요. 그죠? 화랑도를 정비하게 돼요. 화랑도 정비. 그리고 대가야를 먹으면서 신라 최대 전성기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진흥왕의 키워드는 히읗이 좀 있습니다. 진흥왕. 전성기니까 막 한강 먹어서 기쁜가 봐요. 막 허허허허 히읗이 좀 많네요. 한강역 확보, 화랑도, 또 황룡사를 또 이때 만들기도 하죠. 황룡사. 문화파트에서 설명드릴 건데 황룡사 히읗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풍왕을 넘어서 진흥왕. 진흥왕에도 연호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리가 좀 애매하니까요. 버풍왕 연호가 건원이고 진흥왕 연호는 개국입니다. 개국. 이게 뭐죠? 진흥왕의 연호까지. 버풍왕은 건원, 진흥왕은 개국. 이렇게 정리하시면 신라까지 전체 왕의 특징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9명의 왕, 백제, 운조, 호의, 근초, 침류, 계로, 문주, 동성, 무령, 성왕 역시 9명의 왕, 신라, 박혁것의 그 참인마 지나서 뇌물마립간,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 5명의 왕, 23명의 왕 완성시켰습니다. 자, 전체 풀샷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필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슈피디님 한번 쭉 당겨주세요. 자, 여러분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셔야 돼요. 네, 다 보신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칠판 좀 빨리 좀 정리한 다음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리 등급과 그리고 귀족 회의 한 문제를 또 출제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지우도록 하고요. 자, 각각의 전성기라던가 중앙집권체제 완성 과정들 요거는 유의 깊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왕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많이 또 포기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 600여 년 동안 이어진 부분이라서 왕이 많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나누어 두고 있어요. 중앙행정은 수도를 이제 구성하는 행정구역이 되겠고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개편, 고국천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부, 지방행정도 오부가 되겠고, 욕살이라는 행정관리를 보내서 지방관리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관리시킵니다. 욕살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상, 국무총리급은 대대로라는 인물, 2인자입니다. 고구려 2인자, 대대로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10여 관등이 되겠어요.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고요. 제가회의를 이끄는 게 바로 대대로가 되겠습니다. 제가회의는 대대로가 이끈다. 요거 하나 중요하게 보시고, 백제 중앙행정은 고구려와 같습니다. 고구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슷한 체제 가지고 왔겠지요. 하지만 지방은 오방으로 바뀌게 돼요. 오부 고구려, 오부 오방.
고니까 고 비슷하죠. 모음으로 고구려 오부 이렇게 백제 오부 오방. 자, 백제 귀족회의는 정삼회의가 되겠고, 한능검에서 지난번 이 지도로 정삼회의를 했던 지역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바위 함자입니다. 바위에 앉아야 되겠죠? 앉았네요. 좌평, 상좌평. 상좌평.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이 되겠습니다. 고이왕 때 16관등제가 마련이 됐죠. 정삼회의는 상좌평이 운영을 합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는 거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육부오주 개념이 다르고요. 이 화백회의가 이 버풍왕 때 화백회의 체제를 준비하게 되고 상대등이라는 수상을 만들게 돼요. 백제귀족회의는 화백회의고 상대등이 이끌게 됩니다. 관등은 17관등으로 이어지죠. 숫자 어렵죠? 여러분 순서대로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숫자가 조금씩 커집니다. 10, 16, 17, 10, 16, 17 점점 커지죠. 요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귀족회의하고 수상은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기다리는 그날, 제대하는 날이 되겠죠. 근데 후임자가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는 겁니다. 야, 이 화상아! 너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행동하란 말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화백회의 상좌평이 제가회의 대대로가 정삼회의는 상좌평이 운영한다. 야, 이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활동해! 여기까지 하시면 23명의 왕, 신라, 고구려, 백제 특징 정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필기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키워드 암기법 잊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